알겠습니다. 자, 어제 MBC 뉴스데스크 영현백이라는 생소한 영현백, 그 시신을 담는 플라스틱 백이다 해서 영현백이란 말을 처음 들었는데 알게 되자마자 소름이 돋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아니 그 뭐 이렇게 썩 필요가 없는 뭐 한 해 그 군 사망자가 뭐 100명도 안 됐는데 갑자기 뭐 4,000개를 계엄 직전에 이렇게 구매하려고 했던 흐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장님? 일단 영현이란 말 군대에서 많이 씁니다. 예. 영현병도 있어요. 영현병. 네, 영현병은 뭐냐면 그 뭐 염하거나 이런 그 시신을 예. 관리하거나 하는. 네. 그런데 군 사망이 100명도 안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네. 전두환 때가 좋았다, 박정희 박정희 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이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전두환 때 81년, 82년에는 한 해 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3,000명이 넘었어요. 에? 매년. 전쟁도 없는데. 왜 그랬습니까? 구타, 자살, 뭐 병사, 뭐 사고사,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총기 난사로 쏴 죽여도 그냥 뭐 보도가 안 돼. 네, 무장공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장공비. 매년 3,000명이 죽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민주화란 게 뭐냐면 네. 우리 아들들을 군대 보냈잖아요. 네. 근데 아들들이 죽어서 오는 게 아니라 살아 돌아오는 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지금 한 해에 죽는 사람이 8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놀라운 건 병과 간부가 있잖아요. 네. 간부라는 건 장교와 부사관 아닙니까? 예. 나누면 누가 더 많습니까? 병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죠. 예. 그런데 병사보다 장교가 더 많이 죽어요. 부사관이. 숫자로 보면. 예. 그러니까 병들은 훨씬 더 안전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장교나 부사관이 더 많이 죽냐 하면 나이가 더 많으니까. 병에 걸려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들락날락하니까 교통사고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그렇지. 자연적으로 더 많이 죽는 거예요. 네, 군에 있으면야 그 군 부대 안에 있으면 사고 날 일이 많이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다 예. 코로나19 때도 그랬잖아요. 예.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고 예. 기저질환자나 연세 드신 분들이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랑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렇구나. 대한민국의 성취예요. 민주화가 되니까 3,000명이 70명으로 줄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영현백 같은 경우도 1년에 100개도 안 필요한 거죠. 그 예전에 어디 시사 매거진 2580이었나 MBC에서 보도한 게 있었는데 군에서 이제 전두환이가 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무슨 군사작전 훈련을 보였는데 갑자기 탱크가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었어.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냥 TV 카메라에도 잡혔는데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가족들은 어떻게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런 옛날 일을 많이 다뤘잖아요. 예. 부지기수였던 총기 얘기군요. 난사 그러니까 어떤 뭐 정말 극단적으로 정말 정신 나간 네. 사람이 총기 난사래요. 내무반에서. 그럼 네. 여러 명이 죽잖아요. 네. 어떻게 했냐면 방첩부대라는데 보안사라는 데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부모들을 불러요. 네. 아버지들을 군복으로 갈아입히고 아버지들을 아들 죽은 아버지를 네. 군복으로 갈아입히고 네. 2박 3일 동안 빠딸 쳤어요. 아버지를? 네. 유족인데? 네. 왜요? 허튼 소리 하면 죽여버린다고. 아이고야. 믿기세요? 안 믿겨요. 아니 그 위로를 해드려도 모자랄 판에 입 닥치라고 조금이라도 뭐라고 불편한 얘기하면은 죽는 줄 알라고 뭐 이랬던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84년 사건인데 20년 동안 찍소리도 못 하고 있다가 아이고야. 2004년에 다른 연천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국립묘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는 걸 보고 그때서야 라고 그야말로 현타가 와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야. 끔찍합니다. 옛날에 군인들. 예. 그게 쭉 지금 내려와가지고 그 DNA가 없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그냥 저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네. 성범죄 해가지고 쫓겨난 어떤 퇴역 군인. 역습인. 자기는 육군 대장이 돼야 되는데 못 됐다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뇌피셜로 흥분한 퇴역 군인. 예.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정치 지도자 윤석열 예. 하고 만나니까 옛날식의 계엄이 다시 되는 거죠. 아이고야. 많이 우리가 해결하면서 왔는데 네. 그럼에도 남은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예. 아까 영현백 3,000개로 돌아가면 네. 이게 뭐
두어 명, 이를테면 뭐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 정도 두어 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또 몇십 명이 아니라 실제로 3천이란 숫자를 염두에 뒀다는 거잖아요. 야, 우리가 사실 노사원 수첩에서 몇 사람 이름만 확인했지 도대체 이런 공작을 몇 명을 상대로 하려고 했었나라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한 3천 명. 네, 그러니까 3천 명 정도.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거죠. 예. 아, 그러면 김용민이도 그 안에 들어갔을 것 당연히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라 당연히 넣는 거죠. 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소름 끼치는 뉴스거든요. 그 네. 1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우리가 단서들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단서를 잡아 나갈 수밖에 없냐면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금 멈춰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중요 인보 종사 한 10명 정도에서 딱 멈춰 있기 때문인데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을 회복해서 내란죄를 단죄하기 시작하면 더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아니 영연백만 샀을까요? 다른 건 안 했을까요? 뭐 다른 준비는 안 했을까요? 병력 이동은 그거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병력 이동에서 지금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뭐 이런 거죠. 정말 흉측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이게 국방부 전체가 아니라 한 군단에서 2군단이었죠. 한 군단에서 이렇게 샀다는 건데 다른 군단은 그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 그러니까요. 예. 수도권을 관할하는 데들은 뭐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래도 진보했다. 그래도 민주화됐다. 3,000명씩 죽는 데서 매년 70명으로 줄었다라고 그래도 자위하지만 어떤 면에서 안전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제2의 윤석열이 나오면 어떡하지? 제3의 윤석열은 어떡하지? 아, 우리는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안전장치가 없어요. 있나요? 윤석열도 우리가 사실 몰랐잖아요. 뭐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그랬는데 검찰개혁을 한 게 아니라 검찰 독재 정권을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건데 그러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 같으니까 그랬다. 당시 참모가 잘못했다라고 뭐 그냥 책하고 많은 거에서 멈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토대에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강화할 건가에 대한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방법은 뭐냐면 의회가 군대를 좀 통제하는 방법. 그러니까 군사 옴부즈만을 의회에 설치하는 거예요. 군인권보호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있거든요. 그 사람이 김용원이라고 보호하기는커녕 뭐 엉망진창인 사람. 김용원이에요? 네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군대 옴부즈만이에요. 유럽식으로 치면. 근데 그 사람은 관심 있는 인권 현안이 하나잖아요. 윤석열의 인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인데 이런 이상한 사람이 왜 나타났냐면 윤석열이 임명했으니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국회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지금은 행정부에 행정부의 그 수장이 바로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이익과 또 기호에 발맞추려고 하는 이런 국가인권에 있는 것보다는 국회에 있다면은 상호 견제도 되고. 그러니까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면서 자기가 시키고 싶을 사람 시켜요. 근데 징계권 같은 게 만약 국회에 있다면 감찰권 같은 게 국회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민적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강화하느냐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고 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제2의 노상원, 제2의 김용원, 제2의 윤석열을 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 사람들 정규 육사 나온 말짱한 사람들이에요. 전두환 이전에 박정희는 정규 육사도 안 나왔으니까 그랬거니 1번 육사 출신이니까 그렇게 삐뚤어졌겠거니 좌익 경력이 있으니까 거꾸로 갔겠거니 이렇게 여기지만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체제가 말짱히 교육시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윤석열도 그렇잖아요. 충암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시 과정에서 좀 망가지긴 했지만 하여튼 멀쩡하게 우리 시스템 속에서 양성된 사람인데도 뭐 엘리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데도 이런 짓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죠? 서울법대 육사가 함께 공모한 범죄다 이렇게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를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정치권 다수는 지금 어디가 있냐면 개헌이면 된다. 아니 이런 게 5년 단임제에서는 일어나고 4년 중임제에서는 안 일어납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런 장담을 어떻게 하죠? 누가 할 수 있죠? 지금 이자들은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은 관심 없고 정치 노름에만 지금 천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국장님. 네. 이런 일들이 기획됐다는 건데 윤석열이가 만약 탄핵 기각 각하되면은 면허증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해도 된다 이런 걸로. 일종의 살인 면허증이죠. 살인 면허. 헌법재판소가 예. 윤석열이란 희대의 악당에게 3,000명 정도는 죽여도 된다는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3,000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2군단 만에 3,000명이기 때문에 또 봐야 되는 거고 네. 더 중요한 건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뭐 아파트 헬기 가지고 시위도 하고 그렇죠. 군사분계선에서. 네, 한번 붙어볼래 약 오르지 않니 한 방 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랬잖아요. 예. 무슨 총풍 사건도 그때 되게 무섭지 않았습니까? 뭐 돈 줄 테니까 뭐 해봐라 이런 거 이게 아니라 정말로 군사 도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건투를 좀 잽을 계속 날린 거예요. 네. 너가 어퍼컷 한번 써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북이든 남이든 군사적 도발의 결과는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럼요. 포탄을 쏜다든지 미사일을 쏜다든지 또 북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 핵무기를 쏘면 어떻게 되죠? 아유야, 그러면 뭐 핵무기가 서울 상공에서 터지면 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때 죽는 사람이에요. 즉사. 그 순간에 죽어버리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 낙진 피해로 인해서 계속 죽어나가는 거죠. 사는 분들은 정말 사는 게 아닌 뭐 죽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순차적으로 죽어가요. 그다음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벌써 80년인데 네. 원폭 피해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아이고야. 2세, 3세, 4세까지 계속돼요. 예.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건 정말 판도라의 상자 이상인 거예요. 터뜨릴 수 있는데 터뜨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자꾸 까먹잖아요. 지난해 노벨 평화상 받은 게 뭡니까? 원폭 피해자 운동단체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아니 세상에 어떤 재앙이 그때 죽는 게 제일 행복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재앙이 있어요. 윤석열이 이런 짓거리를 벌인 거예요. 그러면 3,000명 정도는 죽여도 돼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국가를 날려도 돼. 1,000만이든 2,000만이든 죽어도 상관없어라는 사람에게 미친놈이죠. 살인마죠. 살인마죠. 예. 살인마에게 살인마 자격증을 헌법재판소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말이 되세요? 용납이 되세요? 이것만으로도 헌법재판소에서 100% 파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 우리가 이선까지도 뭐 양보할 수 있다. 각하 기각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 나라는 그러니까 전림 못해요. 자, 12월 3일 내란 이후에 지금 변한 게 뭐 있어요?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다수당은 그대로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회 지형 그대로예요. 그다음에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야? 좌파 공산주의라는 뭐 전체 공산주의자 뭐 이런 거 그대로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용민 이사장님 그대로잖아요. 어떻게 뭐 처단도 못하고 수거도 못했잖아요. 그 사람이 볼 땐 그대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생각한 정상적인 국가를 위해선 자기가 생각한 정상적인 국가는 박정희의 유신 체제일 텐데 아니면 대만식 총통제거나 대만은 지금 민주화됐지만 그 전에 건국 초기에 뭐 이런 거일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쓸어버려야죠. 그렇지.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쓸어버리려고 했어도 괜찮다라는 결정을 해줬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 두십시오. 그 새끼들이 살아있는 인간 흉기예요. 그런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럼 살인 면허를 주자는 건데 우리 사회의 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다 누가 좀 스크랩을 해놨으면 좋겠어. 반대했던 놈들 자기 얼굴 자기 이름 드러내놓고 진짜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진짜? 정말 저질이죠. 정말 저질이에요. 자 국장님 다음 주에 이제 윤석열 그 내란죄 그 형사 재판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직권 구속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냐 하면 저는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직위원이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그 시간 계산을 했잖아요. 아니 그 법에도 없는 거를 한 번도 논란도 된 적이 없었던 거를 생뚱맞게.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면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신에게 쏟아진 비난을 만회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중요한 건 자신의 이익밖에 없는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법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기억될지. 그다음에 뭐 재수한 구사학번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많이 살아야 되잖아요.
평균 수명으로 볼 때 앞으로 나하고 나이가 같네 그러면. 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런 면에서 골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주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얼르고 뺨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예. 윤석열을 풀어줬지만 다시 구속시킨 것도 나여야 되죠. 그렇지. 윤석열이 이제 파면되면 내란죄 아닌 다른 범죄로 얼마든지 형사소추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윤석열의 범죄를 수사하고 싶은 수사기관들이 막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 윤석열 이번에 군사반란죄 이런 건 기소도 안 했어요. 군사반란죄도 있어요. 또 사용시킬 수 있고 그것도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하여튼 윤석열 앞에 기다리고 있는 형사처벌들이. 이 내란죄 말고 또 군사반란죄도 있어요? 네, 그럼요. 군사반란죄도 양형이 무섭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잔뜩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 죽이려고 했으면 군사반란죄지. 그럼 군사를 움직여서 반란을 했으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을 풀어준 오명은 자기가 뒤집어 썼는데 죽을 때까지 그냥 난 묘비에다가 새겨놓으려고 그래. 가가지고 묘비에다가 이 새끼가 윤석열 풀어줬어요. 사유재산이라 새길 수는 없지만 하여튼 스티커라도 붙이려고. 네, 뭐 그런 거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죠. 예. 그 사람 입장에서.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윤석열을 감옥에 넣게 되면 자기는 뭐가 됩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 생각에는 결자 해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사람이 그리고 검찰이 석방을 해줬으니까. 네, 법정 구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양형에서도 굉장히 센 거를 하면서 좀 자기 이미지를 좀 이렇게 희석시키려고 할 겁니다. 굉장히 억울해한다고 하더라고. 아니 억울해하긴. 아니 누가 구속 취소를 했는데 억울해? 누가 그렇게 하래?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구속 취소 시켜놓고는. 그러니까 자기의 변명은 그거죠. 검찰에서 즉시한 거 할 줄 알았는데 대법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법원 행정처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검찰이 문제지 왜 나를 가지고 그러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네가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하냐? 네가 안 했으면 될 문제인데 왜 해가지고 그런 거야? 아니 진보 유튜브 시청자래요 또. 뭐 저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 얘기 뭐 어떤 사람이다 이러고. 자, 고등학교 어디 나왔다. 뭐.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있는 것 같은데. 네. 다음 공판에서 윤석열을 직권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도 그렇게 좀 감이 오더라고요. 이 불명의 상황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검찰이 완전히 빅엿을 먹인 거예요 자기를. 네. 근데 내란 우두머리를 다루는 형사재판이 이렇게 뭐 롤러코스터 타듯이 가면 안 되죠. 법이라는 거 안정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돼야 돼요.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이 법은 우리 편이 아니야. 이 나라는 나라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죄만 해도 지기현 씨는 한 1년은 감옥 가야 될 짓을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관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 감옥은 안 가더라도 법관 생활은 그만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날 토요일 6시 직전이었죠. 5시 50분쯤인가. 생중계됐잖아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잖아요. 윤석열이가 나와가지고 그냥 주먹질하고 얼굴에 정말 미소가 그냥 이 새끼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온 것 같아. 새로 생명을 얻은 것처럼 독립운동가처럼 뭐 그러는데 하여튼 충격적인 장면이었고요.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한 법원과 검찰에게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해요. 윤석열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일찍 죽으면 얼마나 윤석열한테 복입니까? 아주 건강해져가지고 윤석열이 감옥에서 한 50년 더 살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있어요. 50년 뭐 현대의학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죠 또. 아니 근데 그렇게 한 몇십 년 감옥에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주 흉악범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교정이 됩니까? 그럼요. 감옥에 갇힌 재소자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해요. 교도소 재소자의 가장 큰 민원은 뭐냐면 전방과 이송이에요. 전방이라는 건 방을 바꿔달라. 이송 교도소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지. 원래 법률에는 독거 수용, 독방 수용이 원칙이에요. 독방이 그렇지. 좋은 방이에요. 모든 그 재소자가 근데 독방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요. 독방이 좋은 방인데 독거 수용 혼자 자고 싶어요. 왜? 남들 코 고는 소리 안 듣고 싶어요. 근데 홍고방에 막 10명씩 잡아 넣거든요. 근데 코 골아요. 코 좀 걸지 말라는데 잠을 못 자겠으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가 뭐 코 골고 싶어서 고나?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감각적으로는 미치겠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 골지 말라고 얘기하면 코 고는 사람 뭐라고 내가 언제 골았다고 그래. 코 고는 사람 모르거든요. 당연히. 예.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잠자코 앉아있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생겨요. 그리고 정말 옆에서 코 고는 놈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겨요. 예. 근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네. 뭐 하여튼 뭐 이런 상황. 예. 이게 아주 그 함께 살면 너무 힘들거든요. 같이 사는 게. 그러니까 방만 바꿔주면 살겠다. 네. 근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방 바꿔도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돈만 주면 다 되지. 문제 아니 돈이 아니라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예.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되면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그다음에 교도관의 처분 대상이거든요. 조용히 하세요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쳐다보면 조용해요. 아 그래요?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나? 서울시 교육감 하다가 빵에 간 양반이 있었어요. 예. 안양교도소 복도에서 보고 제가 교육관님 건강하시죠? 70 넘은 양반인데 이렇게 네. 악수를 건넸거든요. 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보수 교육감. 깜짝 놀랐어. 하이 사건으로 감옥에 간 분인데. 그렇죠. 예. 아니 그거 정말 깜짝 놀랐어. 그런 일은 너무 많아요. 네? 뭐 이렇게 군림하고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면 네. 굉장히 얌전해져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불이익이 있거든요. 사람은 그런데 민감하잖아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불이익을 주려면요 정말 많이 수만 가지군요. 네, 그럼요. 예. 네. 대표적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징벌을 준단 말이에요. 네. 징벌방에 보내요. 징벌방에 보내면 운동을 못해요 일단. 아 밖에 못 나오는구나. 네. 잠깐이라도. 24시간 동안 계속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아하. 네? 예. 그걸 한 2주 정도 해봐요. 그럼 정말 고분고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징벌방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서신 교환도 안 돼요. 텔레비전도 볼 수 없어요. 면회도 안 돼요. 네? 우리 노모가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저 식으로 해서 나를 찾아서 면회 왔는데 나는 얼굴도 못 봐요. 징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옛날에 징벌을 막 연속적으로 시켰어요. 막. 네? 그러니까 2주 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주 곱하기 3 곱하기 4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항하잖아요. 그럼 진정시키기 위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갑을 채워요. 수갑 뒤로 채워요. 포승을 채워요. 진정시키는 옷이라고 있어요. 네. 옷이 소매가 이렇게 돼가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24시간을 살아야 되고 곱하기 14 곱하기 28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막 예를 들어서 그리고 새끼 밥만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성구라고 있어요. 방성구는 뭐냐면 이렇게 나무가 입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침 질질 흘리고 있는 거지. 말도 못해. 조용한 방성구, 소리를 막는 도구가 있어요. 방성구도 끼울 수 있어요. 그거 끼고 있어 봐요. 야. 사람이 고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인정되는 도구들이에요. 그런 거를 만약 하고 있다. 고분고분되지 않을까요? 뭐 구호 외치고 떠들고 그러겠어요? 한 번은 할 수 있죠. 두 번째 못 하죠. 얼굴 들어요. 그 호흡도 안 들어요. 그 침을 질질 흘리고 내가 인간이 아니라 한 마리의 짐승이 되는 거예요. 돼버리는. 짐승도 그렇게 하면 동물학대죠. 예. 뭐 구체적인 얘기는 끔찍하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들이려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그렇죠. 뭐 인류 역사와 함께 교정시설이 거의 근대 문명과 함께 교정시설이 잘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부인이 면회를 왔는데 예. 가족 만남의 방에 보내줘요. 예. 그럼 1박 2일 동안 부인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혜잖아요. 예. 이런 혜택을 줄 것처럼 얘기해. 그럼 말 잘 듣지 않을까요? 그땐 노예가 되는 거지. 그렇죠. 또 하나 가석방이 있어요. 예. 가석방은 정말 엿장수 같아요. 예. 가석방은 법상 3분의 1 이상인데 실제로는 뭐 90% 80% 아무 때나 나와요. 형기 3분의 1을 살면은 이제 가석방 대상이 요건이 되는데 거죠. 실제로 3분의 1에 풀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가석방 가지고 이렇게 약칠 수 있죠. 예. 너 이거 열심히 잘하면 너 가석방 대상으로 올려줄게. 그럼 어때요? 고분고분해지죠. 감옥에서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건 빨리 나오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훈, 이광우 영장실질심사가 금요일 오전 10시 반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예. 구속될 겁니다. 네, 구속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윤석열 지금 탄핵 심판 결과 언제 선고가 될지 어제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뭐 최악의 경우는 오늘도 그 선고기일을 공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 희망상 오늘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금요일 오전 10시에 선고를 한다. 판결은
거의 직전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판결은 아무 뭐 의미 없는 건 아닌데 네. 이를테면 평의를 통해서 의견을 다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드는 거. 예. 저 뭐 탄핵 인용이에요. 네 8명, 네 8대0 뭐 이 정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평결이잖아요. 결론 내는 거예요. 결. 예. 그러니까 뭐 30분 전에 해도 되고 예. 선고 1시간 전에 해도 되고 전날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미 그 다 돼 있는 작업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8대0 맞죠? 어머 우리 7대1이었나? 네. 뭐 이런 거니까 그거는 뭐 1시간 전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